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124회 토목 시공길사 종목의 서술 2교시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1번 공사기간 단축 기법 중 작업 촉진에 의한 공기 단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흙막이 설계 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 안정성 검토 디자인 포 세이프티 DFS 사항과 시공 시 주변 집안 침하 원인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사질토 집안의 하천을 횡단하는 장대교를 가설하고자 할 경우 기초 형식으로 선정한 현장 타설말뚝 공법의 장단점과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4번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번 댐 시공 시 기초 처리 공법 및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 이동식 비계 MSS 무버블 스코폴딩 시스템 공법에서 작업 수립 단계와 설치 작업 시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24회 서술 2교시의 1번입니다. 공사기간 단축 기법 중 작업 촉진에 의한 공기 단축입니다. 강평에 앞서서 안내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공사기간 단축 기법 중에 작업 촉진에 의한 공기 단축을 설명할지 혹은 공기 단축 기법을 설명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촉진에 의한 공기 단축에 관한 부분 나올 수 있는 답안 형태 하나와 작업 촉진을 위한 공기 단축 기법을 설명하는 답안 형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작업 촉진에 의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에는 MCX 등의 기법을 통해서 공정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겠고 또는 자원을 집중해서 작업을 촉진하는 방법 또는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경우 그리고 원가 관리를 통해서 작업을 촉진하는 방법 또는 특수 공법 등을 적용해서 즉 이러한 작업 촉진 공법을 이용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답안 형태 첫 번째와 그리고 공기 단축 기법에 대해서 작업 촉진을 위한 공기 단축 기법에 대한 답안 기술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동굴아빠는 이 두 번째 방법 공기 단축 기법에 의한 부분을 서술한 답안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사기간 단축 기법 중에 작업 촉진에 의한 공기 단축입니다. 1번 개요. 작업 촉진에 의한 공기 단축 기법은 대표적으로 MCX, SAM, LP 기법이 있으며 각 기법별 방법으로 공사기간의 단축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대제목 2번 공사기간 단축 기법 중 작업 촉진에 의한 공기 단축이고요. 중제목 보시면 첫 번째는 MCX, 가운데 페이지 중간에 2번 SAM 기법, 우측 페이지 상부 쪽 3번 LP 기법입니다. 첫 번째 MCX 보겠습니다. MCX의 개요를 보시면 각 작업 요소의 공기와 비용 관계를 조사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공기를 단축하는 기법, 대표적인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MCX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코스트 슬로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코스트 슬로프는 세로축을 코스트, 비용으로 놓고 가로축을 공기로 놓았을 때 정상 공기에 대한 정상 비용이 있을 거고 줄이고자 하는 급속 공기에 대한 급속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코스트 슬로프는 줄이고자 하는 공기분의 늘어나는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겠고 코스트 슬로프가 크면은 공기를 줄이는데 비용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커지면 안 좋다 이런 느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제목 3번 공기 단축 요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번 이벤트
2번 이벤트, 3번 이벤트가 있고, 이벤트는 작업의 시종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번 이벤트에서 2번 이벤트로 가는 작업 A이고 소요일은 5일입니다. 2번 이벤트에서 3번 이벤트로 가는 작업명은 B이고 소요일은 4일입니다. 그리고 서브 패스인 1번에서 3번으로 바로 가는 작업은 C이고 소요일은 8일입니다. 그리고 해당 공정에 대한 하루를 단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A 작업은 2만원이고 B 작업은 만원, C 작업은 5만원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 보시고 우측의 내용을 보면서 필요한 경우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CP에서 코스트 슬로프가 가장 작은 작업을 단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P는 그 작업 중에 가장 긴 루트를 말하고요.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자, 왼쪽 페이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이 CP 라인이 되겠습니다. 2번 보기 전에 1번 내용을 마저 보시면 코스트 슬로프가 작은 작업부터 단축한다 해서 B는 일 단축 비용이 만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용 써놨는데 그림에서 보시면은 크리티컬 패스 중에 일 단축 비용이 작은 놈부터 줄인다고 했으니까 B 작업을 단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CP 기준으로 작업을 단축합니다. 그게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3번으로 바로 가는 이 부분은 CP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이어서 2번 내용 마저 보겠습니다. 서브 패스가 CP가 되면 CP를 표시하는데 단 CP는 서브 패스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여기 CP 라인에서 작업을 이렇게 하루씩 이렇게 줄여가지만은 CP가 서브 패스, 일반 공정 루트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 작업이 CP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현재 CP에서 작업을 줄이더라도 얘가 CP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CP가 복수가 되면 CP가 여러 개인 경우는 코스트 슬로프가 작은 것부터 단축합니다. 1번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4번 특징이고 특징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제목 2번의 SAM 기법입니다. 개요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계획 및 자원의 최적 배분을 통해서 공정을 가속화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SAM 기법은 공기와 비용 매트릭스 도표를 이용해서 가장 싼 것부터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트릭스는 말을 멋있게 표현한 건데 관계 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표 뒤에 나오니까 똑같은 말이죠. 이어서는 SAM 기법에서 공기 단축 요령과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중제목 3번의 LP 기법입니다.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작업을 일정하게 배치하여 생산성과 공정 흐름을 최적화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 크게 느낌은 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거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공사의 총 비용을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최적의 효율을 내는 해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해가 공정을 단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LP 기법도 마찬가지로 공기 단축 요령과 특징이 있는데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제목 3번입니다.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공기 단축 기법을 선택하고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최근에 AI 기반으로 한 공정관리기법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분석 기술 이 정도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좋은데 특히 이러한 기법을 실제 사용해 보셨던 분은 과감하게도 현장 사례를 써주시면 더욱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24회 서술 2교시의 2번입니다. 흑막이 설계 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 안정성 검토 DFS 사항과 시공 시 주변 집안 침하 원인과 유의사항을 물어봤습니다. 크게 보시면 DFS에 들어가는 사항이 뭔지, 시공 시 주변 침하의 원인이 뭔지, 시공 시 유의사항이 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본 형태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1번 DFS는 설계 단계에서 건설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서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설계 단계에서 제거, 저감하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물어본 문제는 아니고 DFS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 개요 부분이고요. 개요 2번 흑막이 설계 시 DFS의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집안 특성 분석, 지하수 처리 계획 및 흑막이 강성, 지보공 안정성 검토 등이 있다 했고요. 물어본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개요,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해서 개요를 썼고요. 개요 3번 흑막이 시공 시 집안조사, 설계 오류 및 시공 불량 등의 원인으로 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물어본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개요를 쓰고 세 번째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언급하지 않은 개요 형태가 되겠고, 개요에 물어본 문제가 다 나오지 않았다고 감점이 되나? 그건 아닙니다. 본론 내용에서 키워드가 다 나오면 되니까 그러한 강박은 가지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2번 흑막이 설계 시 DFS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대표 흑막이 개요도를 예쁘게 하나 그려주시고, 이어서 내용은 집안조사, 지하수 처리 계획, 벽체의 강성 및 차수성 확보, 지보공 설계, 굴착 바닥 안정 검토, 주변 영향, 환경과 민원, 그리고 시공성 검토 부분, 그리고 계측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DFS를 수행했거나 아니면 직접 보고서를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닌 분들은 서브노트에서 가시설의 설계 시공 시 고려사항 그 내용을 써주셔도 위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측 페이지 3번 내용은 흑막이 시공 시 주변 집안 침하 원인과 유의사항, 종제목 1번은 주변 집안의 침하 원인, 종제목 2번은 시공 시 주변 집안 침하 저감을 위한 유의사항, 물어본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침하 원인은 크게 집안 조건과 설계 오류 부분, 그리고 시공 불량의 부분 내용을 적정한 비중을 내서 쓰고 가능하면 개요도도 하나 그려줍니다. 이어서는 침하 저감을 위한 유의사항입니다. 지하수 관리 및 모니터링, 적절한 지붕엉이 설치와 유지, 굴착에 따른 단계별 시공, 집안 보강 공법 적용, 그리고 주변 구조물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내용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물어본 게 많았기 때문에 결론을 생략한 그러한 답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생략한다고 감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흑막이 침하에 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안전관리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는 흑막이의 최신 기술 부분, BIM이라든지 나중에 자동 계측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결론에 쓰시던지 침하 유의사항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쓰셔도 좋습니다. (124회) 서술 2교시의 3번 사질토 집안의 하천을 횡단하는 장대교를 가설하고자 할 경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질토라는 조건 하나, 하천 횡단 조건 하나, 장대교 조건 하나입니다. 자, 이럴 경우 기초 형식으로 선정한 현장 타설 말뚝 공법의 장단점과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장단점 하나, 시공시 유의사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단점과 시공시 유의사항이지만은 개요에서 물어본 요 전제 조건이 중간중간 들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내용은 뻔하지만은 이러한 내용을 중간중간 집어넣어 주는 게 고득점을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은 개요입니다. 하천을 횡단하는 장대교의 경우는 작용하는 토압 및 수압, 그리고 하중에 대해서 충분한 강성 및 철성을 갖춘 현장 타설말뚝 기초공법이 적합하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출제위원분께서 내주신 문제가 제가 봐도 이거는 참 적합합니다. 이런 내용을 줄 수 있겠고요. 이어서 2번 봅니다. 현장 타설 말뚝은 충분한 강성, 철성, 지지력, 수중 콘크리트 타설 난해 등의 장단점, 특징이 있습니다. 3번 현장 타설 말뚝 시공 시 수직도 관리, 콘크리트 타설, 폼질 관리, 공벽 안정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어본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 개요에 적합하게 써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 현장 타설 말뚝 공법의 시공 개요도와 시공 방법입니다. 요거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어서 나오는 장점과 단점, 시공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엑스트라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3번 현장 타설말뚝 공법의 장단점, 중제목 1번은 장점, 2번은 단점으로 가져갑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콕 찍어서 서술형을 물어봤기 때문에 최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쭉 늘린 답안 서술 형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장점에서는 지지력 확보, 그리고 세굴에 대한 저항성 증가, 그리고 변형 및 진동 억제, 타질토에 대한 적응성, 그리고 다양한 공법이 적용 가능하다. RCD 공법 등이 되겠죠. 이런 내용을 써주고요. 단점 부분에서는 지반 붕괴 및 수압 문제, 수중 콘크리트 타설 부분, 그 다음에 타설 시 시공 난이도, 그리고 장비 사용 부분 이러한 내용을 써줍니다.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 현장 타설말뚝 공법 시공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학습했던 내용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수직도, 선단 지집, 지방 교란, 슬라임 처리, 그리고 기기 인발시, 그리고 공벽 안정 부분, 그리고 내용과 서브노트의 외적으로 시공 중 안전관리 부분하고 환경 문제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서브노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이 서브노트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메모드리는 이런 부분만 추가해서 본인의 서브노트화 하시고 나중에 시험장에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하는데 추가적으로 본문의 내용 말고 현장 시공 시,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현장 시공 시 센서를 어떻게 설치해서 모니터링 하는지 이러한 부분도 시공 시 유의사항에 쓰셔도 좋고 결론에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현장 타설 말뚝이기 때문에 재하 시험 부분하고 시공 후에 건전도 시험 부분 이런 부분은 결론과 이런 데 꼭 스며들어야 됩니다. 3번 여기까지 봅니다. 124회 서술 2교시의 4번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1번 개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재료, 배합, 시공, 양생 등의 영향을 받으며 이들 요인을 통해서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제목 2번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요. 크게 재료 특성, 2번 배합 및 설계, 3번은 시공인데 혼합 및 타설에 관한 부분, 4번 시공 중 양생에 관한 부분, 5번은 시공 중 이음에 관한 부분, 6번은 품질 관리인데 타설 중과 타설 후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고요. 학습했던 내용 위주로 충실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높으려면은 콘크리트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특히 고성능 콘크리트, 그리고 섬유 보강 콘크리트, 그리고 스마트 콘크리트 등 이런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답안 내용에서는 일반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만 잔뜩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4회 서술 2교시의 5번 댐 시공시 기초처리 공법과 댐 기초처리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을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 댐 시공시 기초처리 공법은 크게 연학층 처리와 그라우팅 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어본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 기초처리 공법 시행 시 아래 사항에 주안점을 둡니다. 안방기초의 경우는 불연속명과 단층, 누수대책, 사면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투성 집안인 경우는 누수량 감소, 양압력 저감 대책에 주안점을 둡니다. 이러한 주안점을 둬서 3번의 공법을 선정할 때는 집안 조건과 댐 구조물 유형, 수리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선정시 고려사항의 내용을 2번을 통해서 3번을 기술한 형태가 됩니다. 대제목 2번은 댐 시공시 기초 처리 공법입니다. 개요에서처럼 연학층 처리 공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항목별로 써주시고 두 번째 그라우팅 공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작성을 해줍니다. 우측 페이지의 대제목 3번 댐 시공시 기초 처리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집안 조건 및 지질학적 특성, 댐 구조물의 유형과 하중 조건, 수리적 안정성 및 차수성 요구 조건, 그리고 경제성 및 공사 비용, 시공 가능성, 환경 요건, 그리고 장기적인 유지 보수 부분, 계측 부분까지 이렇게 내용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대제목 4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4회) 서술 2교시의 마지막 6번 이동식 비계공법 MSS 공법의 작업 수립 단계와 설치 작업 시 단계별 조치사항입니다. 문제는 작업 수립 단계에서 설치 작업 시 중간중간 단계가 있을 텐데 그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1번 개요. 교량 상부 구조 시공 시 거푸집이 부착된 특수 이동형 비계를 이용해서 한 경관씩 이동, 시공하는 공법이 MSS 공법입니다. 이렇게 개요를 썼습니다. 대제목 2번 MSS 공법의 개요도와 시공 순서인데요. 개요도 부분을 이렇게 종단면도와 단면도를 그리는데 시험장에서는 단면도까지 쓸 시간이 없으니까 종단면도를 한 7, 8줄에 이렇게 크게 그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공 순서는 키워드별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대제목 3번은 MSS 공법의 특징 및 종류, 장점, 단점을 표 형태로 기술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제목 2번에서 3번은 물어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엑스트라 또는 추가 점수를 받기 위한 엑스트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가운데 페이지 4번 작업 수립 단계와 설치 작업 시 단계별 조치사항입니다. 작업 수립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설치 작업 시입니다. 작업 수립 단계는 설계 검토 단계 그리고 작업 계획 수립 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고 설치 작업에 대한 단계는 MSS 조립 단계, 이동 및 위치 조정 단계, 거푸집 및 철근 배관 설치 단계, 콘크리트 사설 및 강제 긴장, 그리고 MSS 이동 및 해체 단계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학습하셨던 내용과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험장에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MSS 공법을 활용한 신기술 이러한 내용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4회 서술 2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